여기는 뭐 축구장 뭐 서너 개 정도로 사람이 꽉 차요. 그 보안 검색대 앞에서. 그래서 유용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일반 이민국 그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쇼코스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글로벌 엔트리라고 이런 카드를 줘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도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제가 일이 있어갖고 한국도 가고 이제 월남도 갔다 오고 출장이 좀 잦았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특히 미국 안에 계신 저처럼 미국 교포 분들 중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외국에 여행을 다니실 때 유용한 아주 좋은 팁을 드리려고 이번 그 비디오를 작성하게 됐어요. 최근에 해보니까 TSA 프리책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클리어는 또 이제 개인 프리책은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고 클리어는 이제 별도 그 일반인 회사가 하는 건데 클리어를 하면 뭐 프리책도 해주고 그래요. 돈이 좀 들어요. 제가 할 때는 프리책은 5년인데 그거를 뭐 한 150불인가 얼마가 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찾아서 여기다 달아드릴게요. 근데 프리책하고 클리어가 별도로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제가 샌프란시스코 자주 가는데 일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있어봐야 일반하고 줄하고 워낙 그 공항이 작고 비행기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보는데 우리 여기 지금 아틀란타 공항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6천만 명이 교통량이 있대요. 들락날락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람 많을 때 진짜 뭐 축구장 뭐 서너 개 정도로 사람이 꽉 차요. 그 보안 검색대 앞에서. 그래서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클리어하고 프리책하고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바로 그냥 줄을 그냥 무시하고 한쪽으로 클리어하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로 검색대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그걸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엔트리라고 있어요. 그건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일반 이민국 수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쇼코스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글로벌 엔트리라고 이런 카드를 줘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으면 그 특별한 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글로벌 엔트리하고 이제 TSA 프리책, TSA에서 이제 하기로 한 TSA 프리책.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옛날에 TSA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안전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제 혼자서 제 생각에 느끼는 것이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99%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시설과 그런 장비와 인력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다 검사하고 뒤지고 가방 뒤지고 몸수색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낭비예요. 서민들, 일반 사람들이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5년 이상 10년 살아가지고 미국 시민권도 가졌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테러범이 되기는 좀 힘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량한 서민들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99%는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라고 해도 아무 일이 안 나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프리체크, 미리 그러니까 미국은 지문을 미리 이제 찍어가지고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예요. 내가 만약에 일반 그냥 미스디미너,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죄를 지었으면 모르는데 무슨 자동차 티켓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형사 관계된 누굴 때렸다든지 상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도메스틱 바이런스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정부에 대해서 뭘 했다든지 그런 중범을 저질렀을 때 형사범을 저질렀을 때 거기 딱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확인하는데 그것도 미국은 비록 온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FBI 자료, 일반 경찰 자료, 이민국 자료 이런 컴퓨터가 다 서로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뒤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다 거치고 확인하고 난 사람들한테 프리체크나 뭐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그래서 그런 걸 받고 나면은 이제 보안 검색할 때 특별한 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레인을 만들어서 글로 지나갈 때 뭐 신발도 안 벗어도 되고 뭐 벨트도 안 빼고, 그리고 이제 프리체크랑 그 카드 같은 걸 줘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반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엑스레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워크드루라고 이렇게 그냥 그 메탈 디텍터,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만 지나가게 하고 그래요. 근데 물론 찾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간식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체크했다고 100% 신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항에 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하면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흠은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나쁜 놈들이 미국을 갖다가 괴롭히려면 괴롭힐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에 군사력도 강하고 또 뭐 미국 전 세계에서 완전히 경찰 노릇을 하니까 그걸 이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안 검증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미국을 하려고 그러면 프리체크가 아니라 뭘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거 했으면 뭐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또는 뭐 월남이나 그 에이펙 나라, 그 국가에 소속돼 있는 나라들의 비즈니스를 내가 하러 갈 때 일이 있어서, 물론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한다 그러시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에이펙 카드가 있어요. 에이펙 카드를 만들면 그 CBP라고 Custom and Border Patrol,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경 수비대라 그러나요? 그런 데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프리체크 하는 데서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좋은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갈 때 한국 들어가서 일반 그 이민국 거기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이 비행기 탔던 그 승무원들은 다른 데로 가서 들어가죠. 왜 그 줄에? 우리가 그 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그것도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웬만한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은 다 에이펙 그 스페셜 라인이 있어요. 특별히 그냥 APA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그 줄에 가는데 보통 그 승무원 줄하고 같이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줄이 아예 없어요.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7시 도착하면은 뭐 짐 찾아가지고 바로 나가니까 한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여행을 자주 하시면은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비자 같은 거 받아야 되는 나라들은 미리 아셔서 비자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행을 하실 때 또 필요한 게, 미국에서는 AAA 사무실에, 아무 AAA에 가시면 이 국제 운전 드라이빙 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년 유효한데, 지금 제가 이게 작년 9월 15일 날 받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국제 면허에 협약한 나라들에 한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월남은 안 되고, 중국 공산국가들은 또 거기 가서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EU 나라들은 웬만한 나라 다 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라이센스 가지고 그냥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편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도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데 가서 다 운전했으니까, 이게 근데 안 좋은 거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갱신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20불인가 들어요. 옛날에는 사진 갖고 오라는데 요즘엔 거기서 사진도 바로 찍어주고 하니까 이게 여행할 때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권 사진, 일반 패스포트 사진이라고 하죠. 이런 건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나라 들어갈 때 이제 전에 월남이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여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여권은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별도로, 그러니까 짐 안에 딴 데 갖고 있는 게 좋아요. 혹시 만약에 여권을 잊어버리거나 했을 때 이 여권 번호만 갖고 있어도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제 국적이 지금 미국이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만약에 한국 여권이면 한국 대사관에 가면은 여권 번호만 있어도 임시 여행 허가서를 종이 한 장을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사진 붙이고 여권처럼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여권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여권 잊어버리면 뭐 아주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침착하게 대응하면 그것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권 하나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진을 찍어서 전화해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필요할 때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요즘은 필요 없지만 전에 이제 CDC에서 검역 받았다는 거,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예방 주사 맞았다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 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월남 갈 때는 월남 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월남에 들어갈 때 제가 월남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여행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혹시 한국이나 가실 때 이런 몇 가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깜빡 까먹어서 빼먹은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해 드리려고요. 뭐냐면 왜 공항 같은데, 미국 공항에 보면 공항 진입할 때 공항 근처에 오면은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셀폰 롯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핸드폰 핸드폰 땅이라는 뜻인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가서 뭐 하는 데인지 알아봤더니 요즘에는 누가 식구들이 어디 외국 나갔다가 여행하든지 여행하다 돌아오면 공항에 오면 공항 안에서 기다리질 않고 공항 근처에서 핸드폰 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커브라 그러는데, 사람 차가 타고 하는 거, 이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걸 커브라고 그러는데, 커브에서 자기 와이프를 만나든지 여러 사람을 같이 만나갖고 가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전화를 대기할 수 있게끔 공항 근처에 빈터를 셀폰 롯이라고 이렇게 아예 거기 해놨어요. 그럼 거기서는 전화 켜놓고, 그러니까 주차비 안 내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오면 바로 픽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곳이 있어요. 셀폰 롯을 보시면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미국에 오래 사셔도 잘 모르는 분 많아요. 공항 안에서 커브 안에서 기다리고 그러면은 주차 딱지 떼거든요, 잘못하면은.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공항이 작아가지고 아주 그런 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렇게 셀폰 롯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할 때, 이건 제가 직접 많이 경험하는 경우인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차 적응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한국 갔다가도 그렇고, 한국하고 여기가 열몇 시간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빨리 적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좀 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요. 가능하면. 이게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민감해서 잘 못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잠이 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고 이제 비행기 내리면 깨잖아요. 그럼 깨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 한국 아시아나나 카리나 보러 이제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서울에. 그러면 이제 그걸 타면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또 정상적으로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16시간 동안을 16시간을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굶는 거예요. 패스팅. 그러니까 왜 뭐라 그러죠? 요즘에 한국에 다이어트 하는 그 방법인데, 한 16시간 동안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아예 그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다 굶는 거죠. 그러면 물만 마시고 굶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굉장히 패스팅 한다 그러죠. 이렇게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팻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도 확 부르니까 이제 잠을 확 자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한국의 저녁 시간에 맞춰서 첫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르니까 잠을 똑같이 자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차 적응이 되게 쉬워요.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유럽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중국에 자주 가신 분들 왜 가짜 루이비통 가방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건 진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미국도 관세법이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짜 백을 들고 있거나 뭐 가짜 명품을 들고 있다가 걸리면 공항이나 이민국에서 잡히면은 벌금이 3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3억인가요? 하여튼 그 30만 유로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뭐 길게는 1년인가 하여튼 자세한 건 모르겠으면 엄청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셨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그게 뭐 저는 명품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가짜는 특히 외국 나가실 때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게 굉장히 엄한 국가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애도하고 싶었어요.